제이네요. 제2장. 끌려가는 내내 저항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전부터 나를 별로 좋게 보지 않았던 베지와 에버트는 이 일로 자기들의 생각이 옳았음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을 것이다. 사실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아니면 프랑스인들의 표현대로 정신이 나가 있었거나 한순간의 항명으로 낯선 형벌을 받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자 여느 반항적인 노예처럼 필사적인 심정이 되었다. 갈 때까지 가보자 싶었다. 에버트, 이 아이 팔을 잡아요. 미친 고양이 같아요. 어휴, 망측해라. 이게 무슨 꼴이야. 리드 부인의 하녀가 소리쳤다. 헤어양, 은인의 아드님이신 도련님에게 손찌검을 하다니 이 무슨 놀라 자빠질 짓이죠? 어린 주인님한테 감히. 주인님이라니? 그 애가 어떻게 내 주인이야? 내가 하인이란 말이야? 아니요, 하인보다 못하죠. 아무 하는 일 없이 먹고 살잖아요. 자, 앉아서 잘못을 잘 생각해봐요. 이미 그들은 리드 부인이 지시한 방으로 나를 데려와 의자에 눌러앉히고 있었다. 내가 용수철처럼 발딱 일어나자 두 사람의 손이 얼른 나를 붙잡았다. 베시가 말했다. 가만히 있지 않으면 묶을 거예요. 에버트, 양말 데님을 빌려줘. 내 것은 금방 끊어지고 말 거야. 에버트가 튼튼한 다리에서 필요한 끈을 풀어내려고 돌아섰다. 나를 묶으려는 준비와 거기에 더해질 굴욕을 생각하니 흥분이 조금 가라앉았다. 그거 풀지 마요. 안 움직일게. 나는 얼른 두 손으로 내 몸을 의자에 꽉 붙이며 소리쳤다. 리드 부인에게 신세지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아가씨. 마님이 키워주시잖아요. 그분이 싫다고 하면 구빈원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었다. 처음 듣는 말도 아니었다. 기억에 닿는 어릴 적부터 이와 비슷한 소리를 들어왔다. 내가 더부살의 신세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이 말은 확실하게 이해되지 않으면서도 아주 아프고 쓰라리게 내 귀를 때렸다. 에버트가 끼어들었다. 마님이 친절하게 같이 키워주신다고 해서 리드 도련님과 아가씨들과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분들은 많은 돈을 갖게 될 테지만 에어양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공손하게 그분들 마음에 들도록 노력해야 하는 처지예요. 베시가 음성을 가다듬고 덧붙였다. 다 아가씨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쓸모있고 상냥한 사람이 되려고 애써야 해요. 그러면 여기가 집이 될 수도 있겠죠. 성질 부리고 못되게 굴면 마님이 쫓아내실 거예요, 틀림없이. 그들은 문을 꽉 닫아 잠그고는 떠났다. 리드 씨는 9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이 방에서 마지막 숨을 들이쉬었고 이곳에 안치되었다. 장의사 사람들이 그의 관을 여기서 내갔다. 그날 이후로 황량하고 신성한 공간이 된 이 방은 사람들의 발길로부터 멀어졌다. 그들이 정말로 문을 잠갔을까? 나는 용기를 내서 자리에 일어나 확인해 보았다. 아, 그래. 그보다 더 튼튼한 감옥은 없었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거울 앞을 지나야 했다. 거기서 이상하게 나를 노려보는 작은 형체, 하얀 얼굴과 팔이 어둠에 흠집을 내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곳에서 두려움 어린 눈만이 번뜩이는 그것은 그야말로 유령 같았다. 나는 내 자리로 되돌아왔다. 어째서 나는 항상 고통받고 위협당하고 혼이 나고 언제나 벌을 받는 것일까? 어째서 나는 다른 이들의 마음에 들 수 없는 것일까? 그들의 눈에 들어보려고 노력해도 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걸까? 고집세고 이기적인 엘리자는 존중을 받았다. 버릇없고 표독스럽고 남의 흠잡기를 좋아하고 건방지게 구는 조지아나는 모두에게 귀여움을 받았다. 그녀의 아름다움, 발그레한 볼과 곱슬곱슬한 금발은 모든 이에게 기쁨을 주는 듯했고 그녀의 잘못을 모두 보상해주는 듯했다. 나는 잘못을 저지를 엄두도 못 냈다. 의무를 다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나는 아침부터 낮까지
낮부터 저녁까지 버릇없고 성가시고 부르퉁하고 음흉하다고 욕을 먹었다. 아까 얻어맞고 넘어지면서 생긴 상처에서 피가 흐르고 머리가 계속 지끈거렸다. 불공평해! 불공평해! 괴로운 자극으로 인해 잠시 힘을 얻은 나의 이성이 말했다. 이 집에서 도망치거나 그게 안 되면 음식이나 물 한 방울 입에 쭉 대지 말고 죽어버리라고. 나는 게이츠 헤드 저택에서 하나의 외딴 섬이었다. 리드 부인이나 그 자식들이나 그녀가 선택한 하인들 누구와도 들어맞는 점이 없었다. 그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으므로 나 역시 그들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다. 내 몸은 차츰 돌처럼 차가워졌고 나의 용기도 사라졌다. 나에게 늘 따라붙는 수치심, 자기회의, 절망적인 우울함이 꺼져가는 분노의 재에 찬물을 끼얹었다. 다들 나더러 못된 아이라고 했고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 모른다. 굶어 죽으려고 하다니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것인가? 그런 생각은 분명 죄악이었다. 게다가 내가 죽을 수나 있을까? 묘지에 리드 외삼촌이 묻혀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생각이 외삼촌에게로까지 이어지자 나는 점점 두려운 생각에 빠져들었다.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분이 나의 외삼촌, 즉 엄마의 오빠이고 어렸을 때 고아가 된 나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고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리드 부인에게 나를 자식처럼 키우고 건사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는 건 알고 있다. 리드 부인은 아마 자신이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녀의 천성이 허용되는 한에서는 약속을 지켰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기 집안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 죽은 뒤에 어떤 끈으로도 연결되지 않는 친입자를 그녀가 어떻게 진심으로 좋아할 수 있겠는가. 사랑할 수 없는 이상한 아이에게 부모 노릇을 해주기로 한 서약에 묶여버린 자신의 처지와 영 마음에 안 드는 이방인이 자기 집에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지긋지긋할 게 틀림없었다. 괴상한 생각이 밀려들었다. 리드 외삼촌이 살아계셨다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을 거라는 점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누이의 자식이 당하는 고통의 원통함을 느낀 리드 외삼촌의 영혼이 교회 지하 묘지에서든 망자가 사는 미지의 세계에서든 그 주거지를 떠나 이방 내 앞에 나타날 것만 같았다. 내가 드러내는 격한 슬픔의 표시가 나를 위로하려는 초자연적인 목소리를 깨우거나 묘한 연민으로 나를 굽어보는 후광 어린 얼굴을 어둠 속으로 불러낼까봐 겁이 나서 나는 눈물을 닦고 울음을 참았다. 이론적으로는 위로가 되겠지만 현실로 나타난다면 정말 끔찍할 것 같았다. 있는 힘을 다해서 그런 생각을 억누르려고 애썼다. 가슴이 심하게 쿵쾅거리고 머리에 열이 올랐다. 날개짓 같은 소리가 내 귀를 채웠다. 뭔가가 나에게 다가오는 듯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혔다. 인내심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문으로 달려가 있는 힘을 다해 자물쇠를 흔들었다. 바깥 복도에서 발자국들이 들려왔다. 열쇠가 돌아가고 베시와 에버트가 들어왔다. 헤어 양, 어디 아파요? 베시가 말했다. 나가게 해줘. 육아실로 데려가줘. 내가 외쳤다. 왜 그러는데요? 다쳤어요? 뭐라도 봤어요? 다시 베시가 다그쳤다. 어떤 빛을 봤어. 유령이 오는 것 같았어. 나는 베시의 손을 잡고 있었고 그녀는 뿌리치지 않았다. 일부러 비명을 지른 거예요. 에버트가 넌더리가 난다는 듯이 말하고는 덧붙였다. 세상에, 그 비명소리라니? 크게 아픈 데라도 있다면 참아주겠지만 이 아이는 우리를 불러들이려고 했던 거라고요. 그 버릇없는 술수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지. 흥. 무슨 소란이야? 또 다른 목소리가 엄하게 다그쳤다. 리드 부인이 모자 주름을 펄럭이며 가운을 요란스럽게 바스락거리며 다가왔다. 헤버트, 베시, 내가 직접 데리고 나올 때까지 제인 에어를 붉은 방에 가둬놓으라고 지시했을 텐데. 제인 양이 너무 크게 소리를 질러서요, 마님. 베시가 변명했다. 내버려둬. 그게 다였다. 그러고는 나를 향해 말했다. 제인, 베시의 손을 놔라. 이런 장기는 통하지 않아. 절대로.
난 교활한 질색이야. 특히나 아이들이 그러는 건 속임수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네게 직접 가르쳐주는 게 나의 의무야. 1시간 더 있어. 아주 다소곳하고 조용해지면 그때 꺼내주마. 아, 외숙모,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다른 벌을 받을게요. 죽을 것 같아요. 조용히 해. 이렇게 사납게 구는 건 더더욱 못 봐주겠다. 그녀는 그렇게 느꼈음에 틀림없다. 그녀의 눈에 비친 나는 조숙한 여배우였다. 그녀는 진심으로 나를 유해한 격정의 혼합물, 상스러운 영혼, 위험한 이중 인격자로 바라보았다. 베시와 에버트가 물러가고 이제 나의 고통스런 광란과 격한 흐느낌에 짜증스러워진 리드 부인은 더 이상 아무 말 않고 나를 불쑥 안으로 밀어넣고는 문을 잠갔다. 멀어지는 그녀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떠난 직후 나는 발작을 일으켰던 것 같다. 무의식이 나를 덮쳤다.